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최대 80만 원까지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통신지원금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니까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대한민국 대표팀이 정말 좋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지난 주중에는 오만전에서 성인 대표팀이 무승부를 거뒀었고 지난 주말에는 23세 이하 대표팀이 중국과의 경기에서 1대0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베트남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베트남과 중국과의 경기에서 경기력적으로도 베트남과 중국에게 밀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트남과의 경기에서도 우리가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지만 베트남이 선제골을 먼저 넣었습니다. 52분에 선제골을 먼저 넣었고 우리는 91분에 가까스로 동점골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과의 경기에서도 우리가 정말 졸전 끝에 중국에게 마지막 극장 실점을 했거든요. 중국이 86분에 득점을 하면서 우리가 1대0으로 패배를 했는데 이 대회가 어떤 대회냐면 23세 이하 대표팀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22세 이하 대표팀입니다. 4개국 친선 대회고요. 중국의 옌청에서 펼쳐지는 친선 대회예요. 어떤 팀들이 참여하냐면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한국까지 4개국 친선 대회거든요. 이 친선 대회가 왜 이루어지냐? 이 팀들이 왜 22세 이하 대표팀이라고 표시를 하냐면 내년에는 23세 이하 대표팀이 되는 거잖아요. 한 살을 더 먹게 되니까 내년에 바로 아시안 게임이 펼쳐지죠.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이 내년 9월에 펼쳐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표팀도 22세 이하 팀으로 꾸려서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는 그 대표팀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나라보다 우리 대표팀에게 굉장히 중요한 대회가 아시안 게임이잖아요. 병역 면제라는 혜택이 주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해외파도 모두 소집을 해서 아시안 게임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당장 이번 22세 이하 대표팀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선수들이 아마 아시안 게임 때는 대거 포함이 될 거거든요. 양민혁이라던가 윤도영, 배준호, 김지수 등등등 이런 유럽파들이 이제 포함이 돼서 아시안 게임을 치를 건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우리 대표팀의 경기력이 지금 현재 매우 좋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시안 게임에 대한 준비가 지금 현재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4월에 황선홍 감독이 올림픽 예선 그러니까 23세 이하 아시안컵이 올림픽 예선을 대체를 하는데 이 대회에서 8강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을 가지 못하면서 황선홍 감독이 경질을 당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때 당시에 정몽규 회장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왔었고 그리고 우리 대표팀 감독에 대한 이슈도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황선홍 감독 이후에 새로운 감독을 빨리 선임을 해야 23세 이하 대표팀을 다시금 재정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감독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23세 이하 대표팀은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이 대회에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회에 참여할 때도 사령탑 없는 22세 이하 대표팀 4개국 친선 대회에 참여한다. 이런 이제 기사 제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최근까지 황선욱 감독 경질 이후에 홍명보 감독의 선임 이슈, 그리고 정몽규 회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 그리고 최근에는 정몽규 회장의 사선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23세 이하 대표팀을 축구협회 차원에서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회도 현재 22세 이하 대표팀 사령탑이 없는 관계로 이번 대표팀은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임 지도자들이 임시로 팀을 이끈다. 명확한 감독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이런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그동안 선수단에 대한 관리, 아무래도 22세 이하 선수들을 좀 보러 다니고 어떤 선수가 좋은 선수인지 어떤 선수를 이제 다음 아시안 게임에 쓸지 이런 것들을 감독이 중심이 돼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전임 지도자들이 땜빵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중국과의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이창현 전임 지도자가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이 자리를 빌려 꼭 말씀드리고 싶다. 중국에서 여러 차례 경기를 했는데 매번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개선되길 바란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 경기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뭐 심판의 판정 이런 거를 떠나서 경기력 자체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팀 자체가 기본적으로 조직력도 갖춰져 있지 않고, 물론 조직력을 22세 이하 선수들을 급하게 소집한 거니까 갖추기는 힘들었겠지만 전술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전술을 쓸지에 대한 방향성조차 만들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던 경기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나 쉽고 치명적인 미스들을 이 경기에서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미드필더 라인에서 수비 라인으로 백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전방으로 패스를 뿌려주는데, 기본적으로 미드필더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있으니까 요 라인 사이로 패스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무모한 패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패스가 중간에서 중국의 선수에게 끊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끊기다 보니까 끊기자마자 중국이 바로 공격적인 찬스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끊기자마자 바로 방향 전환이 되면서 중국이 공격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중원에서 막을 선수가 단 한 명도 없고요. 편안하게 볼을 끌고 들어가서 중국이 찬스를 잡게 되는 이런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 장면도 보시면, 이 장면은 중국이 요 가운데로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비적으로도 조직력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앞쪽에서 의미 없는 압박이 들어갔어요. 의미 없는 압박이 들어가면서 요 안쪽에 4명의 선수가 모여들고 있었고요. 선수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편안하게 중국이 뒤쪽 공간으로 패스를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볼을 받자마자 뒤에 있었던 우리의 수비수가 급하게 달려 나옵니다. 근데 급하게 달려 나오면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또 편안한 선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비가 무리하게 달려 나오다가 오히려 뒷공간을 내주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측면 공격수가 볼을 끌고 들어가면서 편안하게 우리의 수비 공간을 활용을 하고, 근데 우리가 또 공간이 열리니까 모든 선수가 앞으로 달려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공간이 생기면서 편안하게 중국이 컷백, 뒤쪽에서 중국의 결정적인 득점 찬스가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비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장면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이 우리를 상대로 기본적으로 수비 전형을 2줄 수비를 만들고 일단은 기다렸다가 끊어낸 이후에 공격을 하는 이러한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촘촘한 수비 라인에서 우리가 공격을 전개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전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계속 미드필더 라인에서 끊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끊기는 장면만 봐도 공격수들이 모두 다 올라가 있고요. 좌우 측면에도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이 가운데에서 받아줄 수 있는 선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수비 라인에서 무리하게 미드필더 라인으로 패스를 주다가 여기서 끊기는 장면이거든요.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볼이 끊기자마자 아무래도 이 거리가 멀다 보니 중국이 편안하게 볼을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공간이 생기고요. 여유롭게 볼을 끌고 올라가서 당연하게도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은 다음에 슈팅을 기록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도 결국에는 골키퍼가 선방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를 보면 이제 이창현 감독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저 중국의 뭐 심판 판정이 편파적이라서 그래서 졌다기보다 우리 경기 자체가 중국보다 안 좋았어요. 중국에게 좀 밀리는 경기였고, 수비 라인에서의 실수가 특히나 정말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장면을 보시면 골키퍼가 볼을 잡을 때 앞쪽에 미드필더가 있어요. 근데 거리가 좀 멀잖아요. 근데 무리하게 요 라인 사이로 패스를 주다가, 그리고 중국의 선수들이 달려드니까 압박감에 정확한 패스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패스가 들어갔는데 미드필더가 받을 수 없는 패스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서 달려나오는 중국 선수에게 볼을 끊기게 되고요. 끊기자마자 바로 중국은 결정적인 찬스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 이후에 중국이 바로 끊어낸 다음에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잡게 되거든요. 다른 장면도 보면 이 장면에서 미드필더 라인으로 패스를 보내줬는데 이 패스가 중원으로 건너갈 때 중국의 압박에 순간적으로 끊기게 돼요. 계속 여기서 볼을 뺏겼죠. 그래서 여기서 볼을 뺏기자마자 당연하게도 중국이 결정적인 찬스를 잡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볼을 뺏긴 선수가 심지어 약간 가만히 서 있다 보니까 뒤로 빠져나가는 중국 선수를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찬스를 중국이 잡았을 때 모든 수비가 쏠리게 되고, 이때 멈춰 있었던 선수가 순간적으로 뛰어나가는 중국의 선수를 놓쳐서 여기서 결정적인 패스, 그리고
또다시 중국의 결정적인 슈팅이 기록이 되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1대0으로 졌다는 게 다행일 정도의 경기였거든요. 그리고 이 경기가 얼마나 안 좋았냐면 우리가 중국하고 0대0으로 비기고 있으니까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승리로 만들겠다고 우리가 수비수로 뽑아간 홍재석 선수가 있습니다. 홍재석 선수가 188에 아주 키가 큰 선수예요. 중앙 수비수로 뽑은 선수인데 이 선수를 원톱으로 기용을 해요. 경기 막판에. 그래서 원톱으로 기용한 다음에 만들어가는 걸 잘 못하겠으니까 그냥 뻥뻥 때리는 그런 뻥축구에 기반한 경기를 보여줬거든요. 물론 홍재석 선수가 과거에는 더 어린 시절에는 공격수로 뛰었던 기록이 있어요. 공격수로 뛰다가 이제 프로 무대로 올라오는 그 시기쯤에는 이제 수비수로 전향을 한 그런 선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선수가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수로 지금 프로 무대에 와서 뛰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 이 선수를 최전방에 두고 심지어 어떠한 플랜이라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뒤에서 키가 큰 선수니까 한 번에 뻥 때리는 이런 축구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 대회 자체가 성적이 엄청나게 중요한 대회도 아닌데 우리의 뭔가 경기의 플랜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 골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키 큰 선수를 앞에 두는 매우 구시대적인 전술을 또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대표팀이 작년에 MIK라는 축구 철학을 발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이제는 연령별 대표팀 간에 이렇게 코치들이 하나의 연령별 대표팀만 맞는 게 아니라 연계가 되어서 차례차례 이렇게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5세 이하 대표팀부터 쭉 올라가서 23세까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A 대표팀, 성인 대표팀까지 연계가 되는 전술을 만들겠다. 기술 철학을 중심으로 한 운영, 게임 모델에 대한 발전, 전 연령의 인재풀을 서로 공유하는 이러한 일체형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최근에 경기들을 보면 이번에 대표팀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20세 이하 대표팀 계속 보면 경기력 자체도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가대표팀도 어떤 축구를 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볼을 소유하는 축구를 하는 건지 방향성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역습 축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게임 모델 자체가 전 연령별로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감독도 없는 상황. 그리고 23세 이하 대표팀은 우리 대표팀 그리고 사실 한국 축구에 굉장히 중요한 대회잖아요. 병역 혜택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 조금 더 빨리 나갈 수가 있고 빨리 나가는 만큼 이 선수의 커리어나 성장 속도가 결정이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엄청난 혜택이잖아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서 병역 혜택이라는 특별 혜택을 받는 건데 이 혜택을 살려야 되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아무런 준비 없이 다음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이번 22세 이하 대표팀의 운영 방식이고요. 물론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가 한 경기 남아있지만 지금 베트남과의 무승부 그리고 중국과의 경기에서 패배 이 두 경기만 봐도 우리 한국 축구가 정몽규 회장 중심으로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연령별 대표팀의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